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요즘 증시가 왔다 갔다 하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정보는 불공평하다는 게 하나 드러났는데요.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원두값이 올라가면 스타벅스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테이퍼링의 부담이 얼마나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정보는 역시나 불공평했다. 역시 오늘도 현자님들이 1승입니다. 미국이랑 EU 등 테이퍼링 이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요. 2차 전지가 때 아닌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것들은 지금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하고 있죠. 원두값과 스타벅스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가는 미국 증시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G에 대한 짧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정보는 역시나 불공평했다. G3BNT입니다. 오늘 G3BNT가 바닥을 잡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약간 밑꼬리를 달긴 했지만 상한가로 끝났어요. 제가 시간에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G3BNT가 하락할 때쯤 이때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G3BNT는 지금은 사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계속 급락을 하죠. 급락을 했다가 이제 하락 추세를 겪다가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시죠. 오늘 장이 시작하자마자 그냥 상한가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초부터 난리가 났었죠. 그럼 무슨 뉴스가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9시 15분쯤에 상한가는 9시 3분에 갔어요. 9시 15분쯤에 G3BNT가 갑작스러운 상한가다. 폭발적 매수세가 쏟아졌다. 예. 자, 그 다음에 4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 50분이 돼서 뉴스를 보면 G3BNT가 40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라고 합니다. 자, 공시도 떴어요. 공시를 볼까요? 자, 1시 36분에 첫 공시가 뜹니다. G3BNT가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제3자 배정. 이 400억 규모겠죠. 그 뒤에 4시 42분. 시간은 좋았겠네요. 이거 보니까.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했다. 13, 14회차. 14회차 정정이 있었네요. 자, 요런 그 공시가 떴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로 접한다. 오케이. 무언가 기사를 접한 거 가장 빠른 게 1시 50분입니다. 그런데 공시는 1시 36분에 떴죠. 그러면 이 G3BNT라는 정보에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이 가장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였죠? 1시 36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하고 있죠? 지금 G3BNT가 상한가에 거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상한가 물량이 쌓여서 더 이상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면 내일도 점상을 갈 확률이 높겠죠. 왜냐면 아무도 못 샀잖아요.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쭉 갔다는 건 무조건 이 가격에서 오늘 종가가 형성돼야 된다라는 무언가 돈 많은 놈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차트에다 대고. 자, 그러면 이 공시 내용을 봐야겠죠. 좋아. 공시는 우리가 늦게 접했다 치자. 공시 내용을 보면 운영자금입니다. 운영자금은 회사에 돈이 없는데 돈을 대주는 겁니다. 월급 주고 복지를 할 돈이 없으니까 좀 증자나 전환사채를 통해서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유상증자나 이건 주주배정이 아니지 않냐. 제3자 배정이고 전환사채권을 발행해서 전환사채권 너 내용 봤어? 저거 이율이 빵이야, 빵. 이율이 0%라는 건 사채를 받아왔는데 이자를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애들은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는 이자 받기 위해서 돈 된 것도 아니고 이 종목이 장밋빛 미래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그냥 주식으로 바꿔먹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의견이에요. 좋습니다. 의견 동의합니다. 근데 왜 그 정보가 이렇게 늦는 거죠? 우리는. 예. 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돈이 400억, 1000억 규모입니다. 다 합치면. 그 정도 규모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결정할까요? 여러분, 내가 100만원짜리 휴대폰 하나 사려고 해도 맨날 며칠을 고민하고 사잖아요. 근데 몇백억을 투자하는데 금방 결정한다?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전부터 투자할 걸 결정했을 거고 이 정보는
우리에게 안 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정보의 흐름 말씀드렸죠. 그 뭐 다시 붙여놓으면 또 사골국을 끓인다고 하실 거니까 말로 설명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최종 단계만 볼게요. 이 공시를 하잖아요. 그럼 공시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공시가 뭐 갑자기 1시 35분쯤에 전화 와서 야 공시 올려 유상증자 결정한다고 올려 이랬을까요? 아니죠. 공시 내용을 작성했을 거고 그 공시 내용을 검토받을 거고 그 공시 내용을 결제받을 거고 그 결제를 그 부서의 부장이 하겠습니까? 부장도 하겠죠. 부장 안 하겠다. 예. 부장 위에 있는 임원이 결제하고 임원이 결제한 다음에 그 홍보부서에 있는 장이 또 결제할 겁니다. 그렇게 결제를 타고 가면 회사에서 결제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것만 해도 좋기 이틀이 넘습니다. 이틀이 넘어요. 그런 걸 따져보면 정말 빨라도 이틀 전에 이 정보가 돌았다는 겁니다. 우리 말고 그냥 자기들만의 그런 수첩이 있겠죠. 그러면 이틀 전 여기 보면 뭐 또 양봉도 있네 보니까 요때 이미 다 알고 싹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불공평하다. 뭐 GTBNT가 앞으로 뭐 쭉 상승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일 그 갭 상승을 한 다음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느낌이 그래요. 일단 보시죠. 보통 그렇습니다. 여기서 점상을 쭉 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얘가 무슨 뭐 모멘텀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 어디야? 또 이름을 까먹었다. HLB랑 관계 있는 회사인데 걔가 또 얘를 그 인수한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지분에 투자한다. 좋습니다. 자, 미국 이후에 테이퍼링 이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과 주식은 전 관계없다고 계속 생각합니다. 테이퍼링이 되건 말건 주식시장이랑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토테미즘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본 거죠. 미국 페드가 11월 테이퍼링 시작해서 내년 9월 완료할 것. 월스트리트 저널. 야, 이거는 보세요. 제목만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기정사실 같아 보입니다. 제목만 보면. 근데 내용을 보면 미 중앙은행 페드에서 이달 하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까지 팩트죠. 이달 하순에 있을 거니까 11월부터 채권 매입을 축소, 합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 동사를 봐야 됩니다. 알려졌답니다. 뭐 누가 알린지 모르겠어요. 통화 긴축의 신호탄인 만큼, 자, 요것도 사실이죠. 통화 긴축의 신호탄이죠. 근데 긴축은 좀 다른 겁니다. 일단 맞다고 치죠. 통화 긴축의 신호탄이라고 합니다. 그게 있는 만큼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의견. 진짜 말장난이죠. 지금 여기서 사실 몇 개 빼고는 전부 다 망상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망상이에요. 월스트리트 저널 좀 미제들 미국에 있는 월스트리트 대단하신 분들 이렇게 사대주의 할 게 아니란 겁니다. 예, 전 보면 자, 이거 미 기준금리랑 미국채 10년물이랑 나스닥 비교해 봤잖아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주식이 하락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금리 상승기에 주식이 그냥 쭉쭉쭉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이죠. 거기에 금리가 빵으로 되니까 그냥 로켓으로 올라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로 보자라는 파월 의장의 얘기가 있었지만 그냥 굳이 연결해서 본다고 해도 금리 인상이랑 주식이랑은 현재까지는 관계가 없었다. 현재까지는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2차전지 때 아닌 호황. 요즘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 올라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LG화학 빼고요. LG화학 이번에 급락할 때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그 본전과 수익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요. 그 삼성 SDI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건 기업이면 다 짜는 게 로드맵이니까요. 로드맵이라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자,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규모는 2030년까지 약 7조 원 이상으로 전망한다. 이거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그 전기차 시장의 규모잖아요. 자, 근데 저는 이걸 생각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나온 전망인가라는 거예요. 이런 이슈로 올라갈 만한 전망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전망이 아니란 거죠. 전기차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거는 옆집에 있는 철수한테 제가 가서 물어봐도 압니다. 너 테슬라가 뭔지 알아? 전기차. 그건 어때? 미래에다 전기차 타고 다니겠지.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LNF, 코스모 신소재, 일진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등 급등하고 있죠. 신고가를 지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 아닌 호황이죠. 근데 2차 전지는 진득히 봐야 됩니다. 지금 오버슈팅 나올 때 따라잡을 건 아니란 거예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계속 좋게 보고는 있었는데
매수 타이밍을 놓쳐서 그냥 닥쳤던 게 지붕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원두값과 스타벅스 관계입니다. 이게 약간 재밌는 건데요. 자, 지금 커피 원두 선물이 2021년 7월 수년 내에 최고치를 경신했답니다. 그러니까 원두값이 지금 뭐 수년 내에 최고값이란 거예요. 자, 이런 소식을 들으면 스타벅스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스타벅스의 수익성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진짜 1차원적으로 생각해봐도 스타벅스는 커피를 만드는데 원두로 만들어. 근데 원두로 만들어서 커피라는 공산품을 파는 건데 그러면 원두값이 올라가면 얘들 수익이 안 좋아지겠네요. 그럼 주식은 떨어지겠네. 이게 정상적인 사고잖아요. 근데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스타벅스 원두 선물 강세 폭풍에 힘입어 주가 상승 가능이라는 그 애널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 그냥 칼럼리스트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기가 차서 읽어봤어요. 자, 원두 가격은 2014년 이래 가장 높았대요. 이때 스타벅스 주가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 직관적으로는 높은 원두 가격이 스타벅스 주가에 압박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스타벅스는 늘어난 비용의 대부분을 대규모 소비자 기반의 뭔 소리야 이게? 대규모 소비자 기반으로 전가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대규모로 있으니까 걔들한테 전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디부터 얘기해야 되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떤가요? 댓글로 한번 말씀해 봐주세요.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자, 원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주가를 보니까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두 가격이 올라가 있고 스타벅스 주가가 올라가 있으니까 원두 가격이 올라가면 스타벅스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로직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 확진자 누적치를 가져옵니다. 코로나 확진자 누적치를 가져오면서 그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를 같이 놔둬요. 그런 다음에 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죠?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그때 코스피 지수를 보니까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코로나 확진자의 누적 숫자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거랑 비례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근데 여기 좀 재밌는 얘기가 있죠. 이 대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제가 돈 가진 애들, 부자들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전가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맞습니다. 여러분, 원두 가격이 올라가면 스타벅스가 허리띠 졸라 매는 게 아니고요. 거기 일하고 있는 직원들 월급 같고요. 여러분한테 파는 커피값 올립니다. 님들이 호구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스타벅스 가시는 분들 호구라서 그래요. 원두값 오르면 그만큼 올린다는 뭐 당연한 거였겠죠.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원두값이 오르면 소비자에게 전가 오케이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가가. 그 수익성이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두값이 200원 올랐어요. 그러면 커피값이 200원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원두값 오르는 거 플러스 소비자 물가 인상분 플러스 그 임직원들 연봉 인상분 플러스 다 올리는 겁니다. 원두값 이상으로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님들이 호구라는 겁니다. 자, 월간 미국 증시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린다고 하는 건 뭐다? 뭐다? 자, 도이체방크라는 한글은 또 오랜만에 보네요. 도이치방크는 봤고 도이치뱅크도 봤는데, 아무튼 도이치방크,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얘들이 그냥 부창부수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펄가 너무 높다. 일시 급락이 불가피하다. S&P 500 기업들의 주가는 이런 추세를 이미 크게 상회했다는 게 문제랍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말 예상치를 4.7% 내린 4,250으로 조정했다.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들은 작은 조정이라도 청산 위험으로 이어진다. 얘는 뭐 하락한다, 상승한다가 아니고요. 너네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이 너무 많아. 작은 조정을 보이면 너네들 청산당할 거야. 이거 약간, 근데 시티그룹은 약간 여러분들을 생각해 주네요. 그러고 보니까. 모건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축소할 것을 권한다. 얘들은 아예 대놓고 그냥 너네 미국 주식 팔아라 이러고 있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자, 뭐 이 일시급락 불가피 이런 개소리는 그냥 넘어가고요.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얘들 말이 맞는 게 아닙니다. 근데 모건스탠리의 얘기를 볼게요. 자,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을 권한다. 자, 그럼 모건스탠리는 뭐 하는 기관이죠? 인베스트먼트입니다. 투자하는 애들이죠.
모건스탠리 투자하는 애들이에요. 자기들도 투자하고 고객들 돈 받아서 투자하는 애들이에요. 펀드입니다. 자, 근데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축소할 것을 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얘들은 투자를 하는 애들이니까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는 걸 생각하면 얘들은 뭐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죠? 축소하고 있어야겠죠? 축소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 12개월, 정확하기도 하네요. 12개월 동안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들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얘들이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얘들의 상태. 얘들의 상태는 축소를 다 해놨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모건 스탠리 말을 사람들이 막 다 신뢰해요. 공신력 있는 뭐 투자 업체고 이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하락한단다. 이걸 막 가져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알아. 내가 모건 스탠리 미제 애들 보고서 봤는데 하락한데 뭐 이렇게 하겠죠. 이 말이 맞다면 모건 스탠리는 이미 다 축소를 해놨어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12개월 동안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으면 얘들은 지금 이미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이 말이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이 얘기를 하면 공신력이 있는데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면 가격 하락이 가속화될 거 아니에요. 가속화되면 자기들이 비중 축소하는 과정에서 더 싸게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얘들이 그런 바보짓을 할 리가 있나요? 저는 이게 그냥 좀 이상해요. 네. 제가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를 팔고 싶어요. 그러면 방송에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너무 비싸게 팔고 싶다. 저는 뭐 양심이 있는 사람이기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냥 모건 스탠리 이런 애들로 제가 한번 빙의해 볼게요.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팔아야 돼. 왜냐면 난 지금 축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아. 축소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방송에다가 지금 시장 망할 겁니다, 여러분. 망할 거예요. 비중 축소하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 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 말을 들으시는 분들이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훨씬 더 싸게 팔아야 되는 형국에 처해집니다. 그런 비논리적인 행동을 하는 애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미 다 팔았고 여러분들이 겁나서 파는 거를 받아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행동할 겁니다. 이거 약간 접수되시나요? 접수가 안 되시면 댓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거는 정말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제가 막 불신하지 않습니다. 불신하지 않는데 얘들이 이렇게 언론에 얘기하는 건 이미 얘들은 이 스탠스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얘들 말 믿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얘들은 여러분들이 축소할 때 그걸 받아낼 거예요. 이거 싸다. 자기들이 이미 비싸게 다 팔았거든요. 그런 겁니다. 5G 관련해서 짧은 의견을 드리면 얼마 전에 KMW가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1조 달러 규모 물리적 인프라 투자안이 뭐 표결 예정 속에 수혜 기대감에 상승했다. 이때까지 계속 5G 관련주 하락했잖아요. 저는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작년 맞죠? 제가 또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 전 5G 관련주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뭐 허구가 아닙니다. 그 뒤로 왕왕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전 계속 댓글로 말씀드렸었어요. 저는 5G 끝났다고 봅니다. 계속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대도안한 언론이 뜨면서 그 7% 이상 급등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저는 매일 주신 분 답장을 드렸습니다. 저는 5G 끝난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오늘 웬걸 보니까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요때 잠깐 올라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선제적인 투자가 들어가는 업종이라서 5G가 이미 개통이 됐어요. 이건 제가 4G, 5G를 비교해 드렸잖아요. 그때 KMW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그 의견 그대로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1분. 자, 미증시는 현재 혼조세입니다. 다우존스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미국채 3개월물이 굉장히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네요. 이제 마이너스 10%라는 건 매수세가 엄청 몰리고 있다는 거죠. 국채에. 왜냐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요 관계는 뭐 이게 모르시겠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원달러가 1170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야간 선물은 상승 중이에요. 내일 시초가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지금 원달러가 약간 급등할 만한 조짐을 좀 보이고 있어요. 유가는 생각대로 올라가긴 하는데 제가 원하는 가격은 안 주고 가네요. 금은 좀 그저 그렇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아침이신 분들은 이번 주는 좀 평온할 거라 생각합니다. 뭐 오늘이죠 이제 파월 의장이 이상한 빼빼한 소리만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